estimated value, 그러니까 예측값, 계산값, 뭐 이렇게 calculate value인가, 뭐 이렇게 이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hat이 있고 EA라는 건 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EA는 실제 모터의 속도를 역기전력 상수를 곱해서 구한 실측 정보죠. 그러니까 실제 모터의 회전 속도로부터 나온 정보예요. 이 역기전력, 이 오른쪽에 있는 EA는 모터 모델링에 포함된 EA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어기 입장에서는 얘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블럭은 뭐냐면 실제로 모터예요. 모터 모델링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터거든요. 근데 이제 PI 제어기는 어떤 소프트웨어예요. 뭐 대표적으로 MCU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날로그 회로를 꾸밀 수도 있겠죠. 뭐든 간에 뭐냐면 모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모터가 아닌 거죠. 실제 모터가 아닌데 이 역기전력 전압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니까 계산하거나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선형 시불변이다 보니까 이 EA가 이 오메가 M만 알면 역기전력 상수만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아마 현실적으로는 오차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일단은 예측 가능한 형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hat EA를 더해줍니다. 중요한 건 더해주는 거예요. 왜? 모터 방정식에서는 역기전력 EA를 빼거든요. 하니까 여기서 최종적으로 여기 EA가 결과적으로 이 오른쪽에 보이는 공식이 다 똑같은데 역기전력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역기전력 hat 마이너스 실측된 역기전력의 어떤 형식이 되면 얘가 제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제로가 된다. 얘가 제로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요 역기전력 전압 부분이 제로가 되면서 이 뒤쪽에 있는 항이 미치는 영향이 없어지거나 아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하튼간 그죠? 예측값이 실측값이랑 다르다 하더라도 여하튼간 줄어드는 건 맞거든요. 이 부분이 줄어드니까 입력전류에 대한 출력전류의 공식을 이렇게 아까 되게 길었잖아요. 이만큼 길었는데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게 돼요. 최종적으로 역기전력 보상을 하면 결과적으로 입력전류에 대한 출력전류의 공식이 이렇게 표준 2차형 방정식 딱 그 형태로 나와요. 그 얘기가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나와 있고 2-21 식을 보시면 2-21 식을 보시면 요거요. 입력전류에 대한 출력전류의 공식이 앞쪽 페이지랑 완전 다르죠. 엄청 간단해져요. 그럼 당연히 이제 살짝 예상이 되겠지만 표준 2차형 방식이다, 2차 방정식이다 보니 나중에 또 나오겠죠. 이거의 특성 방정식의 근에 따라서 얘가 이제 감쇄냐, 비감쇄냐, 인계감쇄냐, 그러니까 언더댐핑, 크리티컬 댐핑, 오버댐핑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표준 2차 방정식의 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전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내용에서 기억하셔야 할 거는 이거죠. 이제 한번 쭉 이제 풀이를 해본 거고, 내용만 기억한다면 보통 모델링이 쭉 있다. 쭉 있는 거예요. 비록 요 책에는 이 뒤에 기계방정식 부분은 안 나왔지만, 이 기계방정식이 없긴 하지만 원래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고, 전기자 방정식의 출력전류 IA를 제어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류 제어기를, 이게 전류 제어기를 붙여서 여기 입력 전류죠.
입력 전류에 대한 출력 전류 부분 요것만 딱 떼가지고 책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뒤쪽에 기계 방정식이 있는데, 근데 문제가 역기전력 전압이 있다 보니 입력 전류에 대한 출력 전류의 공식이 너무 길어, 복잡하다. 그래서 여기에 에이씨, 여기에 역기전력 전압을 예측해서 전향 보상, 피드 포워드 값을 미리 더해주자. 미리 더해주면 요 두 개가 여하튼간에 0에 근사하게 되지 않겠냐. 0에 근사하게 되면 입력 전류와 출력, 내가 제어하려는 입력 전류에 대한 출력 전류의 공식이 아주 간단해진다. 까지가 내용이고, 이제 그림을 좀 지울게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책에서요, 모터 모델링의 전류 제어기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전향 보상 부분이 없는 것처럼 그려요. 그러면 실제로는 있는 겁니다. 이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있는 건데 그리기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전향 보상을 미리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책에는 향후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마치 여기가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려는 거는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향 보상은 있고 단지 표시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또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책보다 한참 헷갈려요. 나중에 보면은 전향 보상을 아예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전향 보상을 가정한다는 얘기 자체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은 DSP나 MCU나 뭔가 계산을 하는 소자가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아날로그 회로로 적기전력 전압을 어떻게 모델링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런 회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로 OPM프로 그 시스템 모델링 한 회로가 실제 제어보드로 구축해 하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굉장히 옛날 방식이죠. 옛날이라 아무도 욕먹을 것 같고, 정말 옛날에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터 모델링도 사실은 이거 OPM프에 우리가 그냥 증폭기, 적분기, 미분기로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옛날에 진짜 제어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제어기가 아니라면 DSP나 마이컴이나 산술연산이 가능한 어떤 형태의 제어기가 있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 뭐. 안 그러면 역기전력 상수를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했다가 더해서 계산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는 전류 제어기면 전향 보상이 무조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전류 제어기와 모터의 전기자 방정식 이렇게 딱 하나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하나로.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면은 됩니다. 네, 일단은 이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게요.